왜 매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근육은 늘지 않을까요? 답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허기윤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는데 왜 팔에 힘이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그냥 버려질 뿐이죠.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병뚜껑이 안 열리고 손줄을 안아주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근육이 해마다 1kg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서 근육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 두 가지 비밀을 더하면 단 두 달 만에 팔에 힘이 돌아오고 체력이 10년은 젊어진 듯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두 번째 비밀,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죠? 사실 이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될 때에만 만들어집니다. 류신은 마치 벽돌처럼 근육의 기본 재료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이 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 합성 반응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쌓이거나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체중은 비슷하지만 팔과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노화형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과 두부를 단백질의 대표 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류신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에 들어있는 류신은 1.8g, 계란 3개를 먹어도 2.1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한 번에 최소 2.5g 이상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부와 계란을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붙죠? 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와 위산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부나 계란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약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일부가 위산에 의해 파괴되고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즉, 먹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먹는다는 착각 속에서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근육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동화 효율, Anabolic Efficiency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의미하죠. 젊을 때는 이 효율이 80% 이상이지만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효과는 절반밖에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류신이 충분하고 흡수 속도가 빠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면 이 효율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류신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일반 단백질 식품을 먹은 그룹보다 근육 증가 속도가 2.4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 피로감이 줄고 일상적인 활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과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 바로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부보다 훨씬 강력하고 단 두 달 만에 근육을 되살린 바로 그 식품입니다. 식품 1. 황태. 단백질 흡수를 2배로 높이는 근육 회복 식품. 황태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해장국이나 찌개 재료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황태는 단백질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2023년 식품과학학회 연구에 따르면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2기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에 달하는 수치로 단백질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태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분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단백질이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태의 진짜 강점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에 있습니다. 생선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소화되는데 3시간 이상 걸리지만 황태는 이미 단백질 구조가 풀려 있어 체내 흡수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는 두부 54%, 나 닭가슴살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먹은 단백질의 대부분이 근육으로 간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황태는 나이가 들어 흡수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류신 함량 역시 놀랍습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개 들어있습니다. 오리고기보다 2배, 계란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근육 합성의 핵심이 되는 류신은 최소 2.5g 이상 섭취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황태 50g만 먹어도 충분히 그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침 식단에는 늘 황태 달걀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으로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다음 운동을 준비하는 데 최적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에서도 황태를 섭취한 그룹은 생선이나 닭고기를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증가 속도가 3배 빠르고 회복 시간은 31%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효율 지수가 매우 높아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와 조리의 간편함입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고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달걀 2개와 함께 끓이면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완성됩니다. 황태의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황태는 단백질의 양, 질, 흡수율을 모두 갖춘 완벽한 근육 회복 식품입니다.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 한 그릇이면 근육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체력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 출발점, 바로 황태입니다. 식품이 오리고기, 부드럽고 강력한 근육 단백질.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를 기름진 음식 혹은 혈관에 좋지 않은 고기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오리고기는 단백질과 영양의 균형이 가장 잘 잡힌 근육 회복 식품입니다. 2024년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리고기 지방의 7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올리브유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때문에 오리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식품입니다. 오리고기의 진짜 강점은 단백질의 질과 류신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들어있지만 오리고기에는 3.6g 들어있습니다. 근육 합성의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이 1.3배 많다는 뜻이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류신 최소 기준이 2.5g을 감안하면 오리고기 100g만으로도 충분히 근육 합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닭가슴살을 매일 100g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이 평균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리고기를 같은 양 섭취한 그룹은 근육이 9.7%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같았지만 흡수율과 류신 함량의 차이가 2배 이상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오리고기 그룹의 완주율이 91%로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닭가슴살 그룹의 절반이 중도 포기한 것과 대조적이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리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 지수라는 실험 지표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질감이 부드럽다는 뜻인데 오리고기는 92점, 닭가슴살은 34점에 불과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지방이 근육 사이사이에 고루 퍼져 있어 씹으면 촉촉하고 연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되기 훨씬 쉽고 소화 흡수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도쿄대 연구에서는 오리고기를 삶을 경우 단백질 흡수율이 67%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오리 한 마리를 깨끗이 손질해 냄비에 넣고 대파 한 뿌리와 마늘 10쪽,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어 2시간 이상 푹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조리한 오리 백숙은 지방이 녹아나 부드럽고 담백하며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루 100g,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단 껍질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지방이 집중되어 있어 단백질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는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 합성과 혈관 건강, 그리고 맛까지 모두 충족하는 균형 잡힌 단백질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맛이 있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오리고기는 단백질의 영양학적 완성도와 실제 지속성을 동시에 갖춘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근육 회복 음식입니다. 식품 3. 볶은 콩가루. 작지만 강력한 유신 에너지. 많은 분들이 콩가루를 단순한 고명이나 간식 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콩가루는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볶은 콩가루는 농축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과 류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볶은 콩가루 40지에는 류신이 2.1g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에 들어있는 류신이 1.8g을 감안하면 무게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함량은 오히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즉, 적은 양으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 기준인 2.5g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농축의 힘에서 나옵니다. 두부는 수분이 80% 이상이라 실제 콩의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콩 단백질만을 압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볶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열에 의해 풀리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쉬워지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 효율은 89%, 두부는 54%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곧 콩가루 100g 먹으면 89기 근육 합성에 사용되지만 두부는 절반 이상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속도가 느려진 분들에게는 이 빠른 흡수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에 잘 풀리고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합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우유 200ml나 두유에 볶은 콩가루 4스푼 약 40g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볶은 콩가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 콩가루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볶은 콩가루는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화영양센터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콩가루 단백질 섭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볶은 콩가루 40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2.8kg 증가했으며 두부를 섭취한 그룹은 2kg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육 회복 속도 역시 2배 이상 빨랐고 피로감과 보행 속도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볶은 콩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과 활용의 편리함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재료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볶은 콩가루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두부보다 7배 농축되어 있고 흡수율이 높으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이 다시 채워지고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될 것입니다. 단백질의 마지막 퍼즐, 그것이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백질만으로는 절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탄수화물, 즉 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D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근육 합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혈액 속을 돌며 근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신호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도 살만 찌고 팔과 다리는 여전히 가늘게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5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룹은 섭취한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결핍 그룹은 겨우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배설되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공장의 원료만 쌓이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합성 효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도 결핍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30분 정도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황태 달걀국을 먹고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바로 밥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밥은 살을 찌운다고 생각해 밥량을 줄이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밥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운반 에너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혈관 속에서 근육세포로 옮겨주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밥이 없으면 트럭이 없어 단백질이 제자리에 머무르다 결국 몸 밖으로 버려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단백질의 밥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89%로 급상승했습니다. 단백질의 근육 전환 효율이 무려 3.9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밥을 먹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밥의 양은 단백질 1개당 탄수화물이 3g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황태 50g을 섭취할 때 밥 150g, 오리고기 100g에는 밥 한 공기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근육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비타민 D와 밥은 근육 합성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비타민 D가 단백질을 근육으로 안내하고 밥이 그 단백질을 실제로 옮겨줍니다. 단백질, 비타민 D, 밥,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근육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을 먹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이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이 흔들리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되살아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팔에 힘이 없어 병뚜껑 하나 열기 어려워하던 분들이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뒤에는 스스로 장을 보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세 가지 음식, 그리고 근육을 완성시키는 두 가지 비밀 황태, 오리고기, 볶은 콩가루와 비타민 D, 밥,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은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1개월 뒤에는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으며 3개월 뒤에는 팔과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 한 그릇, 점심에는 오리고기 100그리, 저녁엔 볶은 콩가루 한 잔, 여기에 비타민 D 보충제와 밥 한 공기를 더하세요. 이것이 근육을 되살리는 완벽한 루틴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고 손주가 안아달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육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황태 한 조각,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아침 햇살 30분. 그것이 근육을 되살리고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한다면 3개월 후 거울 속의 당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건강한 근육은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힘입니다.